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6회차 지난 6월 12일 날 진행이 됐던 정시 시험입니다.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시험 같은 경우는요. 지난 5회차 시험부터 변화하기 시작된 여러 가지 다변화된 부분들이 조금 확장 적용된 조금 더 와이드하게 전체적인 분야에서 적용이 됐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시험의 출제 반영 범위 또한 지난 5회차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와이드하게 좀 출제 반영이 변화됐죠.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 그럼 리더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게 저희 리더스 이제 A형 시험 문제거든요. 제가 그걸 이제 복원을 한 건데, 이 A형 문제 그러면 저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2022년 뭐 4회차 문제까지 보셨던 거는 1장 문제가 나왔거든요. 꼭 1번 문제. 근데 이게 지난 5회차부터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5장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장 문제가 좀 뒤로 빠지죠.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A형, B형과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의 구성 자체도 변화된 시험의 어떤 출제 경향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관광 서비스의 정의. 자, 관광 서비스의 정의라고 배우실 때는 기본소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2022년 5월 5회차, 5월달이라면 안 되고 5회차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보기를 좀 보면 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종사원의 헌신, 봉사하는 자세.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키워드에 저 봉사라는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이미 답은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도 잘 모르겠다면 자세와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즉 세심한 봉사정신을 뜻합니다. 네, 저게 이제 키워드죠. 저희가 세심한 봉사정신이라고 딱 알고 계시는 키워드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답은 뭘까요? 네, 기능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딱 고정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이 보기처럼 이 정의를 물어보기 위해서는요, 저 키워드가 꼭 나오거든요. 네, 세심한 봉사정신, 기능적 정의. 만약에 가치를 낳는 지식과 행위의 총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답은 5번 비즈니스적 정의 이렇게 체크하셨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뭐 무형의 행위 또는 편익의 실체입니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이거 서비스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때 보면 저희가 관광 서비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거의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 구조적 정의거든요. 네, 완전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해서 무형의 행위 또는 편익의 실체라고 나왔다면 1번 구조적 정의를 고르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키워드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향후의 문제, 다변화되는 문제에도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러브랑 문제입니다. 러브랑 문제는 뭐 저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건 저 네 가지, 지금 흰색 부분에 저 네 가지에 가나, 다라 이렇게 표시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의 형태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봤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표를 다 보여주는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러브락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 중 다음 도표의 형태를 지닌 분류 유형이 뭘까요? 근데 이 문제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러브락 문제는요. 지금 이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위아래에 나와 있는 저 기준을 지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되는 문제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죠. 핸디캡. 이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저 기준 자체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 기준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문제 유형은 동일하게 2020년 12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 관계, 비회원 관계가 나오고요.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단속적, 일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까?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분류한 유형이 뭘까요?
라고 따져 놓게 본다면 회원 관계, 비회원 관계, 무슨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으로. 자, 그랬을 때 밑에 5가지의 보기를 보게 되면 해당하는 건 뭘까요? 유일하게 관계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자, 옆에는 뭐 관계가 나오긴 합니다만 관계 유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답은 4번일 수밖에 없죠. 고객과의 관계 유형에 따른 분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출제되는 방식이라든가 요 패턴만 알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 기준만 알 수만 있다면, 저 기준만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풀이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네. 저희 뭐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은 알고 계시죠? 죄송한 것도 편집 안 합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 그냥 냅다 그냥 녹음해가지고 그냥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6장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섞이고 있어요. 지금 보면 3번 다음 중 서번트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는 봉사죠. 봉사. 그죠? 누굴 위한 봉사. 흔히 이제 서포트의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문제가 22년도 1월 달에 출제가 됐어요. 올해. 근데 그 이전에는요. 19년도 10월 달에 나왔어요. 이미 나왔던 문제 유형이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비슷한 문제 유형이 2020년도 5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전부 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이 살짝 바뀌던 똑같이 나오건 이 둘 중에 한 가지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1번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사람은 조직 구성원입니다. 맞죠 이거? 왜 이 사람들을 서포트해야 되니까요. 2번 조직 구성원에게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봉사. 자, 봉사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3번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을 내부 고객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왜? 내부 고객 먼저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4번 서비스 기업에서 고객 만족 경영, 서비스 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관점이 생겨야 서포트의 관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관점으로 딱 떠오르시는 기본서에 보신 대표적인 기업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이 되겠죠. 그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5번 지배성. 지배성? 봉사라고 해야 되는데 지배성이 나온다. 강한 욕구는 리더가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딱 보고 알 수 있는 건 떠오르는 건 뭘까요? 카리스마 리더십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전형적인 지금 출제 유형은 서번트 리더십을 물어보면서 카리스마 리더십의 내용을 자꾸만 갖다 끼워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지금 거의 고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위에 보셨던 뭐 동일 유형, 유사 유형 나왔던 것들이 워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 있는 내용을 갖다 끼워 넣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제 유형만 알고 계신다면 선생님 이 문제도 뭐 손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5번은 내용이 틀린 게 아니고요.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저희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또 6장 문제가 나오네요.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시장 방어 전략 중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뭐 저지 전략, 보복 전략, 적응 전략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적응 전략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나와요. 이 3가지 시장 방어 전략에 대한 거는요. 하부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라는 건 이미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거의 고정화되어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 또한 동일한 유형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와 보기가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2020년 5월 달에 보기가 좀 살짝 바뀌었다. 이게 2020년 11월 달에 2018년 7월 달에 유사 유형으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가격. 자, 가격 나옵니다. 돈이에요. 돈. 돈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딱 떠오르는 건 돈과 기간은 보복 전략이에요. 그죠? 보복 전략. 두 번째, 집중 광고예요. 집중 광고. 이 집중 광고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 쉽게 얘기해서 후발주자가 들어올 때 이들이 벌어들일 수익에 대한 걸 희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걸 막
광고를 하고 막 여기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지 전략에 들어가죠. 서비스 보증을 강화시키겠다. 이 서비스 보증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관점은 저 후발주자로 고객이 갈까봐 이미 우리 거를 이제 뭐랄까요, 고객이 안 빠져나가게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지 전략. 4번 경쟁 우위 개발이에요. 고객님, 저 후발주자로 가셔봤자 저희한테 있는 게 나실걸요? 왜 그러냐면 이 서비스는 저희밖에 없어요. 저 후발주자는 없거든요, 고객님. 그러니까 가시나 마나예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 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메리트예요. 얘가 적응 전략이죠. 그죠? 얘가 적응 전략. 5번 장기 고객 요금 할인, 또 가격 요금 할인, 보복 전략. 이렇게 구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뭘 선생님 뭐 달달달 암기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적응 전략이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결국은 우리만 있어요. 고객님, 저 후발주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셔봤자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있으세요, 그냥. 이건 우리한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문제풀이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자, 또다시 6장으로 갑니다. 다음 중 커트 라이만이 제시한 서비스 리더십의 특성.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커트 라이만이 제시한 거는 총 7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더스 수업을 할 때 말씀을 드려요. 하부 요소가 이게 6가지, 7가지가 제시가 되는 것들은 가장 문제 출제가 될 때 전형적으로 패턴에서 보면 명칭만 기억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니까 6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명칭만, 하부 요소로 나와 있는 뭐 7가지입니다. 라고 하면 그 7가지의 명칭만.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워딩을 바꾸는 문제 유형이 전형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커트 라이만이 제시한 서비스 리더십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표시를 못했네요. 이거 작성을 하다가. 얘는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2021년도 6월 달에도 출제가 됐고요. 2018년도 7월 달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미 동일한 유형으로. 자, 그럼 볼까요? 1번. 우수한 리더는 업무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열정적인 걸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열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번, 우수한 리더는 반드시 달성 가능한 합리적 목표를 세웁니다. 리더가 진짜 이럴까요? 이건 관리자의 어떤 역할처럼 보이죠. 리더 같은 경우는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관점이 더 강한 게 리더니까요. 이해가시죠? 여기서 보면 뭐 문장만 봤을 때는 마치 그냥 당연한 얘기를 쏘는 것처럼, 올바른 이야기를 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쉽게 해서 워딩을 바꾼 거예요, 교묘하게. 근데 전체적인 문장을 봤을 땐 문장의 오류가 보이지는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도 참 쉽지 않다라고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커트 라이만이 제시한 서비스 리더십에 나와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도전적 목표를 세운다는 관점이거든요. 이해가시죠? 3번, 4번, 5번은 다 맞아요. 그래서 기본서에서 보시는 커트 라이만이 얘기한 우수한 리더십의 특성 7가지는 고객에 대한 접근성, 솔선수범과 정확한 지식의 결합, 일에 대한 열정, 도전적 목표, 강력한 추진력, 기업 문화의 변화, 조직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7가지가. 2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5장으로 옵니다. 5장, 6장 문제만 나오고 있네요. 크리스토퍼가 제시한 고객 서비스의 3단계 중 거래 전 서비스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래 전 서비스는 저희가 뭐 뻔히 알고 있는 비포 서비스죠. 이 비포 서비스라는 건 우리 서비스를 받기 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만 딱 나눠놓고 본다면 1번 고객 클레임. 우리 서비스를 받기 전인데 뭔가의 마음이 상해서 이게 강화돼서 이걸 갖고 뭔가를 물어내, 나한테 보상해, 나한테 변상해야 돼, 이런 관점이 나올까요? 아니죠. 이건 선생님 거래 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1번 시스템의 유연성입니다. 시스템의 유연성,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시스템 내가 가지고 구매를 할 때 혹시 내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조금 더 내가 편리성 또는 나한테 조금 더 이득이 되는 관점으로 내가 이들의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나 또는 이용할 수 있을까? 자기네만 생각하는 시스템만 갖고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는 이건 분명히 우리 서비스를 받기 전부터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유연성이 맞는답니다. 거래 전이죠. 자, 제품 추적이라는 건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우 배송 언제 오는 거야 이거 제품 어디가 있어 지금 이거 하는 거 거래 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제품 포장이에요. 제품 포장도 잘 싸야 되잖아요. 그죠? 또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이것도 구매한 다음에 가능한 일이죠. 주문의 편리성. 아우 키오스크 앞에 갔는데 세상에 나는 햄버거 와퍼를 좋아하는데 와퍼를 시키려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도대체 시키지를 못하겠어요. 이랬다가는 이건 짜증부터 나죠. 햄버거 하나 먹으려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키오스크 가지고 이런 관점이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거래시죠. 거래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문제 유형은 밑에 나오는 보기 5개를 가지고요. 충분히 저희가 객관적으로도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네, 한번 잘 보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비스입니다. 왜 이 문제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서비스 정의에 대하여 다음 보기와 같이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가 누굽니까? 자, 동일 유형으로는 2021년 8월달, 2020년 10월달, 2019년 3월달 거의 매년 나왔다는 얘기. 매년 나왔다. 기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더스에서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라는 문제는 저도 수업할 때 말씀드리지만 딱 정해드리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출제 반영이 됐을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학자가 너무 많아요. 학자를 기억하기 어려워요. 선생님 이런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여기저기에서 학자가 정의한 내용을 말하세요. 이런 관점이 안 나오거든요, 분명하게.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서비스란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제품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자,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로 나누겠대요. 이게 키워드거든요.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만질 수 없나요? 여기에 따라서 유형, 무형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정의한 학자, 저희가 알고 있는 라스멜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것만 갖고 딱 키워드를 잡아놓으시면 그냥 막바로 라스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굉장히 선생님 저희가 대비도 가능하고 대비한 상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풀이도 가능한 아주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학자는 어디서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5장 서비스의 정의와 1장 고객만족 관리개론의 정의에 대한 거, 고객만족의 정의죠. 이렇게 CS 개론에서는 딱 2군데서 출제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네, 언젠간 변형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2군데를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드디어 4장으로 왔네요. 다음 중 비결정론적 철학. 비결정론적 철학. 그럼 뒤에 걸 안 보더라도 TA, 교류 분석이라는 걸 딱 떠올리실 수 있을 거고요. 교류 분석의 인간관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교류 분석의 인간관은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를 지금 찾으세요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 문제 유형은 동일한 문제가 2021년도 6월달에, 유사 유형은 비슷한 문제가 2020년도 1월달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기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시됐던 이 보기의 내용들이. 자, 그래서 현실성 아니죠. 자율성 맞습니다. 촉진성 해당하지 않아요. 긍정성 누구나 다 선생님들이나 저나 왕자와 공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걸 개구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책임이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자율성, 긍정성 그리고 변화 가능성 해당하죠. 저희가 PAC 이론에서 어덜트 성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 객관적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되는 개인주의 성향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나, 라, 마가 되겠네요. 어딨나요? 네, 2번입니다. 나, 라, 마. 나라마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율성, 그 다음에 긍정성, 변화 가능성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자, 효과적인 부탁 기술 중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상대방이 요청하고, 네,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를 거절하면 요구의 규모를 조금씩 축소해가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부담스럽게 제시했다가 이걸 당연히 거절할 걸 알고, 네, 그 다음에 조금씩 줄여서 요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일정 수준에서 받아들일 때 결국 그게 내가 원했던 값이었던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이게 제가 이거를 수업을 할 때는 꼭 옆에다 써놓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대에서 소로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 얼굴 부딪히기 기법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네, 이것과 반대되는 관점은 뭘까요? 처음에 작은 거를 요청해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걸 수용하게 되면 조금씩 규모를 늘려가면서, 조금씩 규모를 늘려갑니다. 한 발 들여놓기 기법,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두 가지는 잘 보시면은요, 두 가지는 요구하는 규모가 바뀝니다. 요구하는 규모가 바뀌어요. 분명하게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n분의 1, n분의 1의 관점이 있죠. 실제로 그 소시지를 잘라 먹는, 어떤 동일한 크기로 잘랐던 n분의 1이라고 이제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는데, 원래는 그 인질을 납치한 이 인질범들이 협상을 위해서, 납치범들이 협상을 위해서, 인질 협상을 위해서 쓰던 방법이죠. 그래서 100만 원 가져와 라고 했다가 100만 원이 지금 어디 있어? 그러면 10만 원씩 갖고 와, 1시간마다. 이렇게 되면 이건 n분의 1이잖아요. 얘는 요구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해가시죠? 이런 걸 저희가 뭐라 불러요? 살라미 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살라미 기법, 이렇게 구별이 좀 필요하십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예요. 대인지각 왜곡 유형 중 판단을 함에 있어 자신과 비교하여 남을 평가하는 경향에 해당하는 것. 자, 상대방을 판단할 때 나와 비교합니다. 에이, 나라면 안 저럴 것 같은데,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관점이죠. 지금 이제 이 문제는 동일 유형이 2022년도 4월달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6월달에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형된 스타일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근접한 기간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됐던 이 문제 유형이라는 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여지껏. 근데 이게 이제 지난 5월달부터 자꾸 보여요, 이런 게. 2017년도 11월달에 나왔었고요. 이것과 비슷한 문제는 19년도 11월에, 21년도 3월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비교해서 남을 평가합니다. 나라면 안 저럴 것 같은데, 저희가 알고 있는 투영 효과입니다. 아주 뭐 손쉽게 풀 수 있는, 자신과 비교해 남을 평가합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이번 6회차 문제에 대한 걸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도 뭐 충분히 나는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정말 저도 감사한 일이고요. 영상을 만들면서. 그게 아니라 난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매번 저희 하지만, 제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 한번 오시면, 물론 오셨다가는 유료 카페예요. 유료화된 자료를 갖고 하고 있고요. 물론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도 많아요. 선생님들 시험에 관련된 정보를 카페 가입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충분하게 이 관점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률은 뭐 말하나 마나, 네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하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합격률은 압도적입니다. 이 관점에 대한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챕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 기출문제집은 어디에서도 못 보실 거예요. 시중에서. 그래서 현재 CS 리더스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요 관점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영상이 보시고 마음에 들으셨다면 뭐 구독과 뭐 알람과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영상은요, 뭐 구독하셔봤자 시험 합격되면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엔 구독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구독을 눌러주던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마음대로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영상은 구독을 안 눌러줘도 계속 찍어서 올리기는 할 겁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 영상은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